대선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접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만큼 이 호남의 선택도 중요해졌는데요. 오늘 시선집중 광주에서는 문재인 캠프 대변인 맡고 있는 박혜자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광주시당위원장 맡고 있는 권은희 의원과 함께 후보들의 호남 공약, 그리고 여성 육아 공약을 중심으로 두 후보 검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바쁘신데 두 분 또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박 대변인께 질문을 좀 던지겠는데요. 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네. 첫째, 그 문재인 후보께서는 당신이 집권을 하게 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유일한 그 정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또 그러한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당의 든든한 그 후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유일하게 지금 후보 중에서 국정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보궐선거라서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나면 5월 10일부터 바로 직무에 시작하게 되죠. 준비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간단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준비된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권은희 의원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촛불의 힘으로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만들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정권 교체의 기반 속에서 시민들은 과거에 늘 정치 세력이 보여왔던 분열의 모습을 지향하고 이제 통합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과거를 늘 살피는 그런 정치의 모습을 지향하고 미래를 헤쳐나가는 그러한 정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이러한 통합과 미래를 위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5대 절벽에 맞닥뜨려 있는데요. 인구 절벽, 일자리 절벽, 외교 안보 절벽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벽 상황 속에서 경제와 외교 안보가 불확실성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 분열되고 과거 지향적인 모습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된 대통령 후보 안철수 후보가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겁니다. 네, 이제 미래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상대 후보들에 대한 평가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박 대변인께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시죠. 왜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려가 있으신지, 어떤 우려가 있으시나요? 방금 이제 그 권은희 의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안철수 후보의 가장 큰 장점으로 통합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미래를 위해서 통합된 후보다라는 건데요. 저는 그간의 안철수 후보께서 해왔던 정치인으로서의 궤적을 보면 통합이 아니라 분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안철수 후보의 여러 가지 저는 장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19대 때 국회에서 최고위원을 하면서 안철수 대표 밑에서 최고위원을 1년간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여러 가지 훌륭한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성공한 CEO고 유능하신 분이죠. 네. 그러나 그 배경이 과연 정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시작을 할 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사실은 지지해 주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정말 부와 명예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후보신데 이분이 가령 권력까지 독점을 하면서 어려운 분들의 입장을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서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겠느냐. 네, 그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통합을 얘기하시지만 그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청산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결국 이명박근혜의 이러한 지금의 촛불 민심을 가져온 거기에 대한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적폐나 유습을 제대로 청산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광주 시민들께서도 의문을 갖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알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적폐 청산을 제대로 할 것인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권 의원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
우려점들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박혜자 전 의원께서 한 이야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네,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저희 국민의당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는 늘 과거의 정부,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반대되는 정부의 적폐, 그 인적인 적폐의 모습만 강조를 하다 보니 분열의 또 이념의 그러한 청산과 적폐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이 극심화되는 것이 우려가 되고요. 지금까지 보아왔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적폐는 과거의 정부의 부패된 모습, 권력의 사유화의 모습도 있지만은 과거 정치의 그런 이념 기반의 분열된 모습의 패권주의 기반의 모습 또한 적폐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청산하고 통합해 나가면서 미래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고 분열되지 않는 통합의 적폐청산입니다. 이러한 적폐청산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저희 국민의당이고 안철수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진정한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서 문재인 그러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의 우려점이란 뭐가 있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이 지금까지 늘 보아왔던 분열과 패권에 기반한 정치가 극단화되고 심화돼서 나타난다, 반복된다라고 우려가 됩니다. 패권 정치, 일종의 적폐라는 패권 정치의 중심에 문 전 대표가 있다는 이야기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근데 보시나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의 정치인으로서 안 후보께서 정치권에 들어와셔서 하신 걸 보면 지금 국민의당 만들어서 탈당해서 스스로 통합했다가 탈당해서 네. 또 나가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 자체가 분열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제 와서 통합을 얘기한다? 그리고 호남 민심도 지금에 와서 어찌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서 상당히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자체가 호남 민심도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어떤 궤적을 통해서 과연 통합과 또 그 여러 가지 조정 능력 이러한 리더십을 보여주셨는지 저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권 의원 이야기해 주시죠. 예, 양당 체제에서 다당제 체제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이 분열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기존의 양당 체제가 국민의 바람과 국민의 기대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당이 혁신을 해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의 모습으로 정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한 주장마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모습을, 과거의 모습을 고수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열망을 안고 새로운 국민들의 기대를 받아 안는 정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다당제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 정도 하고요. 저희 두 분이 충분히 왜 이 후보들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우려점까지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호남 현장에서 호남민들의 이야기들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 호남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대변인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그 대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부터 저희가 치열한 경선을 저희는 거쳤죠. 국민의당처럼 일방적인 그러한 경선이 아니라 저희는 굉장히 4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선을 거쳤고 일부 그 경선의 치열함으로 인해서 이탈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러한 그 치열한 경선의 후유증들을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그 안정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호남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 한 몇 네. 프로 정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걸 대변인. 꼭 네. 퍼센트로 우리가 나누어서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다 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하나만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상당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 호남민들께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결국 이길 수 있는 후보. 네.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권 교체의 어떤 열망이 문재인 후보 지지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권은희
의원께서는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에 대한 호남민들의 지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정치에 대해서 깊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장년층 그리고 어르신층이 보는 시대 정신을 안철수 후보가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식견을 바탕으로 저희 안철수 후보가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초기에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의 열망을 가진 그 시민들께서 1위 후보, 1위 당에 대한 그러한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가 수권 가능성이 죄송합니다. 수권 가능성이 있다라고 신뢰를 보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